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일정들, 다음 주 어떤 일정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거 미리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단타적인 관점으로 매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찾기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중국과 대만 증시가 휴장이 있다고 하죠. 청명절이라고 하는 또 명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대만은 어린이날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뭐 큰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알고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22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2조 9천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2억 달러 규모의 국채 이자와 원금 만기일이 도래가 됩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를 지불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 또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네 만에 할 때는 1,700억 원 규모의 돈이었기 때문에 한 국가가 1,700억이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루블화로 지불을 한다 했을 때 그게 과연 먹힐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로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엔 이제 국회 본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쪽도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 다양한 산업 규제에 대한 철회 또는 규제를 만든다거나 없애거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민생 법안 중심으로 좀 한대요. 그래서 추경을 얼마나 할 건가, 돈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떤 복지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요. 크게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빅뱅이 컴백 예정이라고 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룹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부 다 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에 또 이렇게 연루가 된 사태가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빅뱅이 4월 5일 신곡을 발표를 하고 전격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이후로는 4년 만에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반응에 따라 가지고 YG엔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엔터주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신다면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은요, 미국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의사록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점도표라고 하는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연준의 시각이 조금 궁금해지는 요즘인 거죠. 연준이 우리가 믿을 만한 단체인가라고 했을 때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믿을 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믿어야 되는 건 한국은행이고 저거는 이제 미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걸맞는 정책을 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은 잘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좋은 내용보다는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역시 요즘은 인간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기계가 로봇이 뭔가 공장을 만들어내고 기계를 장비라던가 제품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미래가 발전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머신 비전 분야에서 최신 제조 기술과 솔루션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전시회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4월 7일 뭔가 백지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고요. 굳이 좀 이야기한다면 시트랩스라든지 원준 이런 것들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2021년 자금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준다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 크게 뭐 볼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거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8일 금요일에는 미국 암학회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암학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면역 항암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종목은 네오 이뮨텍, 그리고 에이비온, ST큐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지노맨 컴퍼니 등등등.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역시나 미국 암학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성과가 어떤지, 아무래도 임상 연구 결과 이런 것들 첫 임상 단계 1단계 이상 뭐 이런 것들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면역 항암제 치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쪽 분야에 투자하신 분들도 내 종목이 이상급등이라든지 뭐 갑자기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음 주는 면역 항암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뭐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죠. 그냥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러시아 돈 어떻게 갚을 것인가의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역시 FOMC에서 어떤 회의를 했었는가, 이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큰 길을 멀리 봤을 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리고 연예 엔터 관련주들이 약간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힌트만 얻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주식 캘린더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